박민 사장이 오면서 4가지의 만행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인사도 못한 9시 뉴스 앵커. 자, 9시 뉴스 앵커가 바로 인사도 못하고 바로 그렇죠. 교체가 됐어요. 네. 먼저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중요한 건 새로운 앵커가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 바뀐 뉴스들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거 어떠시던가요, 그게? 아, 이제 정말 점령 당했구나. 네.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윤석열 얘기부터. 네. 그거 이제 되게 손발하는 땡전이 땡윤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이소정 앵커 좀 하차 얘기를 네.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박민이 이제 그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오후 늦게 그 용산에 재가를 받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 됐는데 저희 뉴스9은 금요일에 이소정 앵커는 이제 금요일까지 앵커를 하시고 네. 주말 앵커가 따로 이제 또 돌아가니까. 근데 일요일에 그냥 이렇게 본부장들부터 쭉 인사가 나면서 월요일에 갑자기 새로운 앵커를 교체 투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4년을 했거든요. 또 최초의 또 여성 앵커로서 나름의 또 상징적인 네, 되게 것들, 상징적인 사회 던지는 것들이었죠. 메시지들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과의 그 마지막 작별 인사 기회도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날리고, 그리고 그 이유를 오프닝 멘트에서 새 MC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공영방송의 무슨 정체성 같은 것들, 편향성 같은 것들 바로잡겠다? 무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인데 지금 심지어.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네. 과거에 저희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저도 그 봉화마을 현장에 파견을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로고 떼고 다녔습니다. 취재하러. 그 중계차가 논두렁 중계할 때였어요. 돌팔매 맞고 취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 이후에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KBS 물론 이게 주관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뉴스9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뉴스9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가지 뭐 라디오 프로그램, 그다음 주요 시사 프로그램, 네. 뭐 MC 하차 이런 것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주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 네. 좀 뒤에 다시 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KBS 라디오가 섭외가 됐었는데 월요일 전날 이제 PD님한테 연락이 와서 31년 동안 PD 생활 KBS에서 하면서 이런 식의 통보는 처음 본다. 게스트부터 패널까지 하루아침에 다 바꿔서 섭외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사과의 메시지를 받고 아 상상 이상이다. 정말 경로 의존성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된다. 언론화서 때문 아니에요? 그럼? 뭐가요? 언론화서 때문에 또 찍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혹을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이 KBS 뉴스가 방영이 되고 나서 커뮤니티에서는 공영방송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 가지 인터넷 각종 구글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커뮤니티 게시글에 개판된 KBS 9 뉴스 현황해가지고 우선 박민이 오고 그 다음에 앵커가 바뀌고 난 다음에 뉴스 순서를 쫙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윤 당분간 공매도 금지.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뉴스에서는 첫 번째 꼭지로 다뤘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날은 네. 타사도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뭐 한 거를 톱으로 다루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반적인 약간 경향성인데 그 아마 첫날 보도는 이제 한미 간의 뭐 협의 이런 걸 톱으로 꼽았었고, 근데 그건 사실 다른 언론사들이 탑으로 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런 이 적폐 시절의 뉴스의 형태들, 공영방송 뉴스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대통령 워딩을 앞에 먼저 좀 스트레이트로 보도하고 뒤에는 이제 안보 이슈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안보. 이날도 보면은 그 윤 대통령 리포트 다음에 바로 뭐 납북자 대책위 유엔사 회원국 뭐 이런 뭐 대한민국 유사시 재참전, 그래서 이제 안보 이슈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집권 여당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스를 좀 이끌어가는 건데. 네. 그리고 꼼꼼하게 저기 7번, 8번 보면 전 정권 비판하는 그쵸.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고 네. 아 이게 울분이 갑자기 치미는데, 지금 이제 옆쪽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사실 어제 이제 저희 뉴스의 큐시트라고 그러죠. 네. 큐시트 이제 방송된 순번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해주신 그 패턴
과거 이제 보수 정권 시절 장악됐을 때에 보여줬던 그 일종의 뉴스 나름이죠. 그런 패턴과 함께 이제 4번 같은 거 보시면요. 저게 이제 어제 4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4번 예. 사과 방송 4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와. 앵커 앵커가 직접 보도를 해가지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그거죠. 박민 사장이 당일 오전에 아까 우리 화면 본 것처럼 대국민 사과에서 4개 보도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만배 보도건, 그다음에 그때 장자연 씨 사건 건, 뭐 또 생태탕 등등해서 이제 4가지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프레임을 확 씌워버립니다. 박민 사장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그 실제로 등장했던 앵커 취재 기자들까지 아예 박제화 시켜버린 거죠. 가짜 뉴스 프레임화를 하고 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김만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보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아이템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고발 대상에서조차도 이게 배제됐던 실제로 그렇죠. 진실에 가깝기 위한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방심위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과징금해서 결국에는 징계를 하고 있고 생태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이 무혐의를 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다 걸었던 거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나고 이게 실제로 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것들을 그냥 가짜 뉴스화 시키고 박제화해서 프레임화 시켜버린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렇게 낸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성찰이 필요하면 그런 네. 성찰과 반성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무슨 반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 기준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체가 뭐 가짜뉴스고 이거 아주 편향된 보도인 거죠. 이 사과한 사안 하나하나가 사실 다 논쟁적인 좀 사안들이에요. 뭐 일부는 KBS가 미리 이전에도 사과했던 사안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사안들은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윤석열의 낙하산이라고 사장이 딱 와서 이건 그냥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그 KBS 뉴스를 통해서 딱 사과를 한다? 그럼 이 뉴스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 잘못된 뉴스구나라고 시청자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권한을 누구가 박민 사장한테 줬냐 이동관 이거예요. 방통위원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아 이제는 KBS 보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거는 MBC에도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YTN에도 24시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언론 환경을 바랬던 거예요. 총선 전에 만들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아 애초에.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 그리고 네? 왜 저한테 갑자기 말도 안 그럼 되는 공산 소리예요. 전체주의를 원하는 거죠. 이제 보도가 되기까지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통상 뉴스룸에서 편집 회의라는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때로는 뭐 아이템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쵸. 빠질 수도 있고 뭐 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거는 아마 그걸 오후 늦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되게 은밀하게 발제가 주체가 누군지도 사실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막 이런 과정들 자체도 이게 투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되는데요. 네.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가는 뉴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기 표의 뉴스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그것을 봐주기를 바랬을 거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짜여진 뉴스인데 이걸 보면은 일단 굉장히 냉전 사고가 이렇게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을 자극하는 뉴스예요. 납북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전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전 정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우적이고 우파적인 뉴스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뉴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포고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뉴스 꼭지 하나하나들을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KB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맞아요. 항상 1위였거든요. 약간 무색무취였어요. 저는 솔직히 KBS가 네, 그랬던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느낌도 못 받았는데 이미 어디가 편파적이라고 느낌을? 조선일보, TV조선,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만큼 안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기겁했거든요. 이미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언론으로 지금 맞아요. 인식이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뉴스를 또 딱 내놨다. 근데 댓글에서는 이제 KBS 삭제해야겠다 채널 이런 맞아요. 댓글도 사실 있었는데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성취받으실까봐.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 KBS 맞아 이렇게 점령당했구나라는 생각이
거고 네. 전 걱정되는 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네 편집이 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일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계속 오늘도 이제 뭐 기자협회, PD협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려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해당 본부장들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너무하니까 뭐 뉴스 지금 9뿐만 아니라 아까 MC 교체라든지 프로그램 폐지 너무하니까 그 각종 이제 내부에서의 협회라든지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비판 성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